근데 여기 국민연금공단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1,4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그거 다 우리가 낸 거죠? 우리 돈이죠. 이제 우리 노후가 달렸으니까 만약에 이대로 원매자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이제 못 돌려받는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보호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주식 채권.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하루 20분 습관,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하는 20분 경제과의 시간입니다. 이분 모시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새 궁금한 거 제가 싹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깜짝 놀랐거든요. 2008년 같은 거 또 오는 거 아니야? 그거의 신호탄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게 걱정했는데 이 은행 이야기 좀 먼저 해주세요. 실리콘밸리 은행. 미국에는 은행이 되게 많아요. 한국은 은행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미국은 지방은행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이름 그대로 실리콘에 있어요. 실리콘밸리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뭐가 있죠? 빅테크 기업들 많죠. 미국의 유명한. 코로나 터지고 예. 금리가 저금리로 가니까 예. 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은행이 있으니까 여기다 예치를 한 거죠. 이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 국민은행에 예치한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은행에 예치를 한 거예요. 아, 그때 뭐 투자받은 금액 같은 것도 여기다 다 네, 넣었겠네. 이제 넣고 막 이제 여기서 이제 뺐다 썼다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금리 시절에는 이 그 테크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아무 그렇죠. 상관이 없는데 금리를 아시겠지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0%에서 출발했던 금리가 4.75가 됐습니다. 그냥 1년 만에. 네. 이게 1년에 5% 올리는 거는 거의 그냥 사실은 경기 그냥 죽어라 하고 하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면 뭐 퀄리도 그렇고 이게 자금 좀 압박을 받는다는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주요 고객인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투자는 받아야 되는데 투자 안 들어오고. 투자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존에 예치한 거 빼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몇몇 큰 고객들이 빼려고 했나 봐요. 아. 근데 빼려고 해서 봤더니 네. 이 은행이 일반적으로 은행은 돈을 받으면 대출을 많이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예대 맞은 걸로 수익도 내고 또 다양한 자산에 투자도 해놓고 일부 현금도 넣고 그렇죠. 이 기업은 되게 독특한 게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갖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미국의 채권을.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떡해. 미국 채권이 세계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절반을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에 산 거냐면 네. 예를 들면 채권이 금리가 그때 1% 할 때였어요. 채권 금리가 좀 4%까지 튀었거든요. 돈 벌었겠네 그럼 그거. 아니 근데 금리는 튀었으니까 1%의 이 채권을 사놨으면 예. 이자를 무조건 1%밖에 못 받아요. 고정이에요 무조건. 아 그때 산 네, 걸로. 그때 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채권이 안전하니까 넣어놓은 거죠. 그렇지. 대신해서. 그리고 인출 들어오면 채권 팔아서 주면 돼요. 그치. 뭐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왜 문제냐면 금리가 지금 4%로 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채권 가격과 금리는 정반대로 갑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주면, 그러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오케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1% 오르면요, 채권 값이 10% 떨어져요, 보통.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 30%에서 40%가 손실을 난 걸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팔지도 문제는 못하고. 이거를 그냥 들고서 만기까지 가져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돌려줍니다. 뭐 미국이 망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갑자기 빨리 돈 주라고 예금 인출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기업들이 큰 돈을 빼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채권을 팔아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손해를 보고 팔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한 2조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판 거예요. 팔았는데 그걸 줘야 되니까. 근데 뭘 했냐면 갑자기 이제 이 회사 공시를 냈어요. 우리 돈 없다고 한 거랑 똑같아요. 유상증자 하겠다고. 이게 증자는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건데 네. 이 소문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여기 주요 고객들이 많잖아요. 겁났구나. 핸드폰 들고 바로 예금 인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뱅크런을 달려가서 했잖아요. 뱅크런이 은행 가가지고 뱅크런이라는 얘기가 이제 은행이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내가 먼저 가서 빨리 뽑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 그냥 뽑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몰린 거예요. 뱅크런이 아니라 앉아서 런을 네, 했구나. 앉아서 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48시간 만에 파산한 거예요. 어머머머. 돈을 못 주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48시간 만에. 네, 이 모바일 때문에 더 그랬던 거죠. 테크 기업들답다. 네, 한번 해치웠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도 이제 황당한 거죠. 회사가 제일 안전한 미국채를 갖고 있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너무나 한쪽에 자산을 치우쳐서 갖고 있던 거예요. 은행이 좀 다변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몸이 갑자기 아파서 1억이 필요하다고 쳐볼게요. 수술비로. 주식을 만약에 1억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예. 이익이면 팔면 되죠. 그렇지.
반토막 나 있어요. 나는 1억에 샀는데 그럼 5천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오디션을 그런 꿔야 거죠. 돼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은행에 그냥 1억을 넣어놨으면 그냥 내가 그냥 수술비 쓰면 되는데 이 은행도 똑같은 거예요. 채권에 투자해가지고. 아, 얘네도 너무 생각 없었네. 네, 근데 지난 2년간 너무 저금리고 이렇게 금리 오를 줄 몰랐겠죠. 그리고 또 테크 기업들이 워낙 잘 되고 네. 엄청나게 돈이 계속 들어올 네. 걸로 생각했겠지.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느꼈던 게 이 고금리의 피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미국의 16위 은행이 망해버린 겁니다. 16이나 돼요. 이 예, 은행이 이 은행, 지방은행도. 예, 지방은행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이 하나 더 망했고 또 연쇄적으로 이게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저 같아도 그런 심리가 될 것 같아요. 지방은행의 그 고객들이 돈을 빼서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 돈을 넣고 있어요. 빼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작은 은행들부터 문제가 생기겠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예금 전액 보호는 해주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미국은 25만 달러예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은 5천만 원이잖아요. 예금 그렇죠. 자본. 네, 근데 맞아요. 미국은 한 25만 달러인데 그 이상은 원래 보호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미국이 전격적으로 그냥 다 보장해주겠다. 그게 이제 며칠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네, 바로 발표했죠. 발표한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빼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네. 안 믿는구나. 근데 대형은행은 안 망하니까 어. 돈이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뭐 JP모건, 골드만스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분산을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망하니까 돈이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직은 그 뱅크런이 네.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사람 심리가 지금 불안하다 보니까 맞아요. 돈을 좀 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힌트가 되신 말씀은 미국이 고금리의 피해를 은행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네. 이걸 이제 미국이 이제 어쨌든 국가 살리려고 네. 자기네는 글쎄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린 거 물가 잡으려고 물가 한 거죠. 잡으려고 네.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피해가 이런 쪽으로 터질 거라고 예상 못 했는데 전혀 못했죠. 전혀. 이게 이렇게 금융권에서 발생하니까 그럼 이것이 미국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줄까요? 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왜냐면 그동안은 미국이 작년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금리 올리면 위험하다. 언젠간 뭐가 터진다. 뭔가가 근데 안 터지고요. 오히려 경제 지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고용도 잘 되고 아니 금리 이렇게 올리는데 소비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그러니까 이게 거였네.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게 왜냐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해놨어요. 코로나 안 때문에 좋으니까. 그냥 받은 돈들 다 네. 갖다 저축해놨구나. 그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나 이런 게 걱정이 되면 그렇지. 일단 돈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정부가 4번이나 현금을 꽂아줬어요. 엄청 좋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과 저축이라고 하는데 아하. 그게 아직은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돈 가지고 남아있어. 막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미국 지방 정부에서도 뭐를 하냐면 이제 주가 있잖아요. 52개 주가 있잖아요. 뭐 각 주마다 다른데 세금 혜택을 또 좀 줘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해줬고 경기가 좀 침체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제가 잘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안 문제 무너지고. 없다고 생각하고 예. 계속 올렸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흔히 이제 저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통 이제 경기가 이렇게 음. 다운돼서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연착륙, 네. 연착륙이냐 경착륙, 그쵸. 랜딩한다 그러죠 영어로. 네, 네. 근데 노랜딩이란 유행어까지 나왔어요. 아. 아예 랜딩도 안 한다. 경기가 그만큼 좋다. 비행기 착륙도 안 한다. 그게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한 달 만에 이렇게 국면이 한 변해요? 달 만에 갑자기 이제 다 뒤집어져가지고 고금리 피해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 상황이 나온 건데 여기서 터졌구나.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하는 게 옛날에요. 94년도에 네. 그때 우리나라 그때 한참 이제 막 수출 잘 되고 그럴 때인데 IMF 전이죠. 네. 그때 94년도에 지금과 비슷했어요. 미국이 금리를 그때 3%에서 6%까지 1년 만에 확 올렸어요. 오. 그리고 한 5년을 고금리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오. 뭐가 터졌냐면 그때 뭐가? 두 개가 터졌어요.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IMF 터져버렸고. 네. 왜냐하면 이 고금리 때문에 신흥국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신흥국 그때 아마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전염이 돼버린 거죠. 지금이랑 똑같네요. 네, 미국이 금리 그래요. 올리니까 신흥국들이나 그때, 약한 국가, 예. 경제가 기반이 약한 국가들이 먼저 무너져. 지금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미국은 거지. 안 무너졌죠. 미국은 안 무너지고. 예. 오. 그래가지고 그때 또 98년도에 뭔 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미국의 그 이 퀀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롱통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서 돈도 잘 벌고 천재들이 만든 퀀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러시아 쪽에 잘못 투자해가지고 러시아가 망가지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받고 그것도 결국엔 다 금리 때문인데 결국엔 고금리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뭐가 터진 거예요 당시에도. 근데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IMF 터져서 뭐 미국이 눈 하나 깜짝했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지금 이게 신흥 국가들 뭐 이렇게 네. 힘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네. 요번에 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는 미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당황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당황했지. 전격적으로 빨리 나가가지고 이거 안 된다 빨리 진화를 하자. 아니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뭐 누가 그 금융 당국에 있는 누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느닷없이 뭐단 며칠 만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와서 네. 걱정하지 말라고 할 정도면 이게 확 번질까봐 엄청 그럼요. 이거 걱정됐던 만약에 거죠. 물가 잡으려고 하다가 이 금리 때문에 무너지면요 내년에 또 바이든 대통령 선거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냅두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도 맞아요. 연준 의장도 되게 좀 실수를 했던 게 21년도에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승은 일시적입니다. 금리를 안 올렸어요. 오히려 한국이 잘했어요. 한국은 그때 먼저 올렸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 후로 한참 있다가 맞아. 뒤늦게 올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너무 빨리 올린 거예요. 너무 빨리. 그러니까 이게 경제도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천천히 올리면 좋은데 적응할 시간 안 주고 그 자이언트 스텝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거인의 발걸음처럼 그냥 금리를 팍팍팍 올리니 이게 경제가 안 이상한 게 더 한 거죠. 또 코로나 때 돈을 풀려면 좀 조금만 풀지.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풀어야 풀었죠. 되더니. 예. 뭔 일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코로나가 사실은 모든 걸 이제 이거 뒤틀어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늦게 올렸다 금리를. 금리를 너무 늦게 작년 올렸다. 재작년에 미리 올렸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그리고 또 이제는 금리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 또 계속 올려요. 너무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분명히 경제가 문제 생긴다. 그치. 경고를 하는데 이제 계속 연준은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늦었기 때문에 발을 못 대요. 물가 잡힐 때까지 계속 올려야 돼요. 근데 그동안은 그래.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발을 못 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경제 지표 어때요, 미국? 요새? 미국 너무 좋았죠. 고용도 그쵸. 보통 20만 명 한 달에 고용하거든요. 신규 고용을. 1월 달에 50만 명이 나온 거예요. 헐. 그러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경기 좋은데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 이후는 데이터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소매 판매가 꺾였고요. 아 그래요? 네, 소매 판매가 이게 꺾였어요. 심리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어쨌든 지금 또 이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의 은행도 하나가 좀 맞아요. 문제죠. 네. 그렇던데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이제 예전처럼 올리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죠. 왜냐면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주식 시장에는 좋아요. 일단은 아.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금리에 되게 민감해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은요 어. 이 사건 터지고 주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안 망하거든요. 돈이 그치, 많아요. 맞아. 그래서 좀 뭔가 위험하다 싶은 자산에서 돈을 빼가지고 음. 세상에서 제일 안 망할 것 같은 이게 또 기업으로 넣어버려요. 옮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쪽은 막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때요? 우리나라 금리에 미치는 영향,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 환율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일단은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예. 우리나라 이제 이대로 그냥 끝나면요. 만약 이 사태가 이대로 더 확산 안 되면 네. 굉장히 호재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호재예요? 금리를 안 올리니까. 아, 오케이. 그리고 이대로 무마되면 뭐 미국 경제도 문제 없고 네. 오히려 돈은 더 풀게 됐고 아하. 이제 돈을 풀 거 아니에요. 이게 리스크가 좀 생겨버리니까 이제 오케이. 금리 올리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미국의 지방은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염되는 거예요. 뱅크런이 오케이. 계속 만약에 확산돼서 돈을 만약에 계속 빼서 만약에 지방은행 몇 곳이 더 망한다. 만약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염이 대형은행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이걸 뱅크런을 못하게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정부나 아니면 대형 은행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대형 은행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게 작년에 레고랜드 기억나시죠? 우리 네. 한국. 예. 그때 막 그 증권사 진짜 부도설 돌았거든요. 그렇죠. 중소형 증권사 몇 곳이 이거 망한다. 그 정도로 위험했는데 그때 결국 정부가 좀 압력을 넣긴 했지만 대형 증권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작년에 큰 거 기억나시죠? 터질 줄 알았는데. 네. 근데 그때 그래서 넘어갔잖아.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맞아요. 근데 물론 완전히 위기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때 한국이 넘어간 게 뭐 정부나 이런 대형 증권사에 약간 도움이 있었거든요. 아. 예, 지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네. 이 한 은행이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또 있어요. 지방은행인데 퍼스트 여기가 지금 거의 뱅크런이 또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예금한 사람이 뭐를 하냐면 돈 빼가지고 저기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큰 은행에 돈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은행은 돈 들어오죠. 이걸 다시 여기로 보내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사람들은 내 돈이 어디 소속인가가 더 중요해. 네, 맞아요. 갔다 온다 할지라도 내 돈이 도로 네. 소속이 중요해, 소속이. 근데 여기 지방은행은 어쨌든 지금 돈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여기서 어쨌든 이게 결국 이 한 바퀴 제자리 걸음이지만 어쨌든 이러면 망하진 않거든요. 돈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주니까. 대형은행사는 돈은 많고. 그러니까 약간은 여기서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이제 개는 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구조지만 이거를 만약에 안 해준다고 안 해주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하면 어떻게 돼요? 뭐 똑같은 지역은행이. 지역은행 이게 그냥 계속 더 전염돼서 전염되겠죠. 더 크게 심리가. 이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방은행 고객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빼겠지. 버티면. 아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다 빼겠지. 사람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 전체의 정서가 망했다 정서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소비가 그리고 걱정할 수 문제가요. 없지. 금융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사람이 돈 절대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망가지죠. 망가지면 우리나라 수출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대로 끝나야 돼요. 소비가 망가지면 물가도 잡히고 고용도 다 잡히는데 잡히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물건이 안 팔리죠. 잡히는 건 잡히고 다 같이 망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이제 또 금리 또 내리겠죠. 내리겠지. 그러면 또 버블스 또 생기겠죠. 진짜 근데 금융당국도 머리가 아프겠어요. 머리 아프겠죠. 이래도 저래도 그냥 여기 끼고 저기 네. 끼고. 그래서 이제 옛날과 달라진 게 대책이 빨리 나와요. 사전에 빨리 막아버리려고.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제는 액션이 엄청 빠르잖아. 네, 맞아요. 이것만 이거만 누르면 누르면 바로 되니까. 1초 만에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저런 소식을 들으니까 야 우리 한국은 은행도 그럼. 어떡하지? 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은 한국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심리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막아줘서 좀 이대로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계속 전염이 된다면 한국의 국민들도 특히 좀 걱정되는 건 저축은행이죠. 대형은행에서 돈을 안 빼겠죠, 당연히. 뭐 내가 저기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야 이 망하겠어 이러니까. 시중은행에서 빼면 어디 갔다 나? 그러니까 놀 갖다 데도 놓을 데가 없고. 없는데. 근데 이제 저축은행은 사실 그 전에 작년에 고금리 경쟁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높은 예금을 예치를 해서 들어간 자금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가. 그래서 저축은행은 아직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직은 좀 안전하다고 하는데 저축은행이 좀 리스크가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해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요새 좀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래서 이게 좀 자본의 많은 부분이 그쪽에 좀 들어가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데 네.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계속 확산이 더 된다면 그 심리가 우리나라 이 저축은행까지 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혹시 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물론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미국 은행 리스크가 터졌으니까 그렇죠. 한국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국민연금공단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1,40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투자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아, 연금은 국민연금은요. 자산이 900조거든요. 900조예요. 갖고 있는 자산이 그거 다 우리가 낸 거죠? 우리 돈이죠. 아, 예. 네네. 근데 그걸 모아서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후가 달렸으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많은 국가에 투자도 많이 해놨어요. 아, 해외 국가에 분산해가지고. 분산해서. 뭐 우리 한국에도 투자했고, 뭐 삼성전자 주주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얼마를 투자했냐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직접 투자한 건 한 300억 되고요. 네. 나머지는 연금이 또 돈을 맡겨요. 펀드에다. 그렇죠. 너네가 해줘라 좀. 그렇죠. 그게 한 1,200억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돈 합치면 한 1,400억 정도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지금 파산을 해가지고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이 은행을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M&A. 살렸다가 매각한다. 일단은 매각을 하는데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줘야 되죠. 근데 사주면 다행이죠. 거래 또 재개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금 회수는 완전히 안 되더라도 좀 다시 거래되니까 좀 리스크는 줄어들 텐데 만약에 이대로 원매자가 안 나오면 그냥 만약 은행 하나를 완전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못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은 돌려받는데 주식 채권은 못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호 안 해준다고 했거든요. 주식 채권은. 주식채권은? 네. 왜냐하면 이 약간의 그 예금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 맡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내가 투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죠, 예,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오케이. 근데 투자하는 순간 내가 위험을 알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보호해줘 버리면 모럴 해저드가 생겨버려요. 뭐라 해서 생기죠. 예, 그럼 여기저기서 야 너네만 해줘. 나 이거 손해 봤는데 내 그럼. 것도 그거는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또 예, 골치 아프겠네. 그래서 이제 주식 채권은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해주고 예금만 해주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은 최대 1,000억 이상 손해를 볼 가능성은
일단 있긴 있습니다. 그 M&A 되면 괜찮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면 예, 일단 예. 살아는 있으니까. 그리고 채권 투자해 놓은 거는 채권은 이제 내가 빌려준 거잖아요, 네, 돈을. 네. 그래서 만약에 청산을 하면 일단 채권자한테 먼저 돈을 줘요. 근데 이 회사가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는 부실 자산을 은행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돌려받지도 못하는 자산.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이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부실 채권이지. 예.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실 그때는. 그때 막 그냥 저기 뭐야 집에다가 대출 예, 엄청 맞아요. 서민들한테 해준가. 예. 이거 그때는 부실 채권이고 부실 이번에는 채권. 부실 채권 때문은 아니니까. 지금은 국채를 갖고 있잖아요. 국채를. 미국 채권이 제일 안전한데 그때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 청산을 해도 돌려받을 건 많아요. 있는 거죠. 돌려받을 거 어느 정도. 실리콘밸리는 약간 기술적인 어떤 그 잘못 네. 그 시기별로 잘못 투자하거나 또 네. 지금 시간을 잘못 만난 거지 그게 자체가 부실 채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2008년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르네요. 정도 금융위기는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 심리. 사람은 전염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멀쩡한 은행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 생기잖아요. 만약에요. 국민은행도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면 이게 돈 빼버리면. 사람이 돈에 대한 심리는 네. 정말 왜 공포로 가는 게 되게 쉽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염이 되냐 안 안 되냐 되냐. 이제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빨리 개입해서 빨리 얼른 해서. 끝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게 되는구나. 사람 심리가 이게 음. 이상한 게 분명히 전액예금 보험면요 안 빼도 돼요. 안 빼도 돼요. 정부가 갚아줘. 근데도 뱅크론 하러 가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맞아. 진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최고 은행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죠.